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또 인사를 드렸는데 네네. 저희 사실은 이 스튜디오 안에 비상비상이잖아요. 비상이에요. 비상비상이에요. 네. 이렇게 웃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기분 좋은 소비상 소식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완전 주제를 싹 갈아엎었잖아요. 네네. 지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드디어 9만 전자를 찍었고 SK하이닉스도 40만 닉스가 됐어요. 지금 네. 장 초반에 한 1시간도 안 됐는데 이 정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하이닉스는 10% 올라요. 10%.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누가 사겠어요 지금? 외국인? 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사죠. 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물량 털리고 있죠. 네. 항상 그렇습니다. 어. 네. 그러면 왜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급하게 살까? 네. 네. 자기 포트에서 비중을 못 채웠어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늦었다 하고 그렇죠. 후딱후딱 사는 건가요? 후딱후딱 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불과 이렇게 뷰가 바뀐 게 네. 한 달 사이. 그러니까요. 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냥 네. 주도주는 조방원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렇죠. 로봇이랑 같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이제 포트 안에 반도체 없으면은 왕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고객들 돈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시장이 저렇게 좋은데 야 포트에서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반도체 안 샀어. 그렇죠. 반도체 비중이 시총 대비해서 30%인데 왜 네 포트에는 25%밖에 없어? 그럼 큰일 나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 인덱스만큼 맞춰야 되는데 네. 이제 계속 옆에서 막 사니까 오르죠. 그럼 비중 더 채워야 돼. 라는 거죠. 호다닥. 네네. 그래서 10만 삼성전자까지 달려가고. 그렇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뭐 네. 비단 이제 단기적으로 그냥 급하게 급등하는 거는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왜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서 반도체 쪽만 흡성대법처럼 네.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있냐? 일단 이제 EPS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의 그 이익 증가율, 그러니까 전망치 상승 조정 흐름이 압도적이에요.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잘 갈 것이다라고 네네. 보는 뷰가 더 쭉쭉쭉 높다는 뜻이죠? 그렇죠. 뭐 국내만 봐도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섹터의 이익 추정치가 네. 5주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오. 자, 그 이유는 이제 메모리 가격이, 범용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치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의 프록시잖아요. 네. 예. 지금 어쨌든 지금 미국이 모든 테크의 핵심이고, 중심이 있죠. 예. 그 시장의 색깔을 또 우리나라는 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젯밤에 보면 뭐 마이크론하고 뭐 우리 흔히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이 업체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급등을 했죠. 그렇죠. 8% 오르고 맞습니다. 10%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네. 왜냐면 그쪽에 이제 레거시 쪽이 많으니까 오. 그쪽이 뭐 2% 이상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 그렇게 오르면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급등하는 주식들 보면 마이크론, 네.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레거시죠. 아. 레거시. 그러니까 그동안 못난 이들. 그래서 뭐 S&P 500 그 IT 섹터의 평균 PER이 한 30배 정도 되는데, 네. 걔들은 한 20배밖에 못 받아요. 오. 그러니까 이제 멀티플을 리레이팅 해주겠죠. 네, 그러면 멀티플 리레이팅 해주면 걔들하고 피어 그룹이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니까 당연히 또 멀티플 리레이팅이 되겠죠. 네. 거기에다가 지금 뭐 금리 인하하고 네. 재정 풀고 있고 유동성 상황은 좋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성장이 있는 쪽으로 더 급하게 몰리는 거죠. 셧다운은 진짜 신경도 안 쓰는군요. 맞습니다. 뭐 반도체만의 뭐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고, 뭐 지금 거의 뭐 소리 질러 달리자 이런 분위기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오너들도 소리 질러 분위기인데 네. 소부장도 진짜 핫하잖아요. 네네. 저희 뭐 심텍 같은 경우에는 기판 안에서 요즘 계속 고공행진 중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유니셈, 뭐 해성 DS, 엑시콘도 쭉쭉쭉쭉 올라요. 소부장도 되게 빠르네요. 그렇죠. 기판이 사실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속된 말로 쩔어 있었거든요. 쩔어 있었는데, 사실 기판은 왜냐면 그 범용 메모리하고 그 굉장히 딱 오리엔트 돼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범용 메모리가 이제 완전히 턴어라운드를 하니까 네. 이제 얘들이 갑자기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래 기판 중에서도 보면 그나마 이제 그동안 잘 가던 거는 소캠이라든지 네. 뭐 이제 뭐 이런 서버용 뭐 GDDR 관련돼서 뭐 심텍이라든지 TLB 뭐 이런 회사들이 좋았는데, 유독 못 가던 애가 있었어요. 해성 DS. 해성 DS가 이제 그동안 못 갔는데, 네. 왜냐면 해성 DS는 예전에 차량 반도체 쇼티지 났을 때 이 회사가 정말 핫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플라스틱 기판,
그러니까 이제 BT 계열의 플라스틱 기판이나 네. 이제 뭐 플립칩 BJ 같은 경우는 ABF 이제 ABF 계열의 이제 기판들을 많이 하는데 해성 DS는 리드 프레임 예전에 하던 이제 그 이게 지네발 같이 생긴 요 그 패키징 네 그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쪽이 이제 보통 그 아날로그 반도체나 차량용 MCU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적용이 되는 건데 그쪽은 계속해서 코로나 때 이후로 그때 쇼티지가 나니까 어떻게 네. 되겠어요? 투자를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급 과잉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지금 이제 덩달아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회사도 플라스틱 기판 쪽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리드 프레임 쪽 비중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갔는데 이제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땡기는. 이제 그냥 네. 반도체면 네. 다 가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리 질러입니다. 완전 분위기가. 네네. 또 최근 국내 증시 진짜 앞서서도 음.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예전에는 조방원 이 셋 중에 하나는 포트에 있어야 된다였다면 지금은 반도체예요. 네.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작이다도 모자라고 거의 지금 시작이 이미 된 것 같은데 최근의 랠리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저는 랠리를 되게 세게 봐요. 그래서 이게 대중들이 다 좋다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반대로 보려고 약간 홍대 네, 약간 물구나무 서서 보려고 약간 대중들하고 좀 다르게 보려고 약간 그런 비유인데 네. 지금은 아무리 안 좋게 보려고 해도 안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네,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지금 수급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멀티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다 재료 이런 까지 다 맞아 떨어지고 있고 이게 저는 적어도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큰 랠리를 만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초입이 제일 세겠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는 충분히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약간 분위기가 이거 보통 이 정도 지수가 신고가까지 올라오면 네. 막 주변에 돈 벌었다가 막 나 포르쉐 바꿨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없어요. 네. 가는 애들만 가서 그런 건가요? 제가 보기에 털리는 것 같아요. 물량을. 털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이렇게 막 많이 자기 포트에서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털린 것 같아요. 개인은. 네. 아하. 그래서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 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개인들이 다시 사야지 그때가 이제 꼭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쭉쭉쭉쭉 네.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 또 이슈로 체크를 해봐야 할 부분이 또 있잖아요. 네네. 샘 알트만 CEO가 두 번째로 반환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SK 하이닉스도 만나고 삼성전자도 만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네. 어떤 식으로 동맹을 맺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제 스타게이트라는 건 미국 내에다가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타게이트를 미국에만 하면 어떻게 보면 이거 미국의 드림팀이 다 모인 거거든요. 뭐 오픈 AI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오라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암도 있고 다 그러니까 AI 쪽에 한다는 애들을 다 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에만 깔고 이제 끝내면 아깝잖아요. 그럼 이걸 똑같이 해외에다가 팔면 되죠. 근데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되죠. 중국 같은 데는 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적성국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방국들한테는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표 타깃이 돈 많고 투자에 여력 있는 중동. 그래서 동아시아. 아랍에도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쪽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소버린 AI를 하려고 하는 게 일본, 한국, 유럽, 인도. 자, 이런 데다가 이제 팔아야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스타게이트 글로벌 확장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이제 우리나라에도 팔려고 했고, 그리고 약간 그 이재명 대통령 대선쯤에서 네. 오픈 AI가 한국 법인을 만들었어요. 오. 딱 그때 6월이에요. 뉴스를 보시면 오픈 AI 한국 그 법인을 6월 딱 그때 대선 랠리 때 대선 딱 시기 때 만들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소버린 AI 정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좀 트리거가 됐던 거군요. 그렇죠. 100조 원 투입하는구나. 그러면 빨리 우리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재명 캠프에 있던 IT 쪽 정책을 담당하던 그 캠프 관계자하고 미팅도 하고요. 오픈 AI CSO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미리 뭐 준비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소버린 AI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전부 우리나라 국산 기술로 하는 거 아니냐. 퓨리오사 AI 네네, 가야 되는 뭐, 거 아니냐. 그렇죠. 네. 물론 국산 기술이 일부 들어가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아. 네. 그 냉정하게 보면 그래요. 지금 AI 쓰는 거 봐도 사실 그쵸. 네이버랑 카카오 거 안 쓰고 챗GPT랑 맞습니다. XAI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국내에서 쓸만한 모델이 뭐 그 엑사원 같은 LG 엑사원도 구글 클라우드 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컴퓨팅 파워가 사실은 우리 게 아닌 거예요.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버린 AI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런 쪽에서 보면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그나마 이제 그 클라우드 사업을 크게 하지만, 네.
엔비디아 최신 칩을 2,000장 이상 연결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럼 지금 뭐 글로벌 빅테크들 뭐 10만 장, 20만 장 이야기 하잖아요. 네. 2,000장 연결해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기가급 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럴 실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빅테크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오픈 AI가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메모리죠. 그래서 네. HBM이라든지 뭐 DRAM이라든지 이런 쪽인데, 이거 이번에 요구한 게 그 샘 올트먼이 자기네들이 이제 오픈 AI 자체 설계 칩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월 90만 장 정도의 메모리를 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네. 근데 찾아보니까 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월 캐파로 따졌을 때 90만 장이 안 되더라고요. 두 개 다 합치면 한 120만 장, 110만 장? 네. 110만 장, 115만 장 정도 되거든요. 합쳐가지고 거의, 네. 거의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지금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어떻게 돼요? 지금 시장이 소리 질러 새로운 수요가 와 저거 메모리 수요 장난 아니구나.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엄청 필요하구나. 맞습니다. 이걸 또 수치로도 증명을 해주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거는 메모리 공급은 또 당연한 거지만 TSMC에 남아도는 캐파가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네. 또 중요도를 따져봤을 때 아무래도 파운드리 측에서는 TSMC가 좀 이렇게 꽉 잡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TSMC를 먼저 방문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 오기 전에 대만을 먼저 들고 왔다. 요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저희는 살짝 후순위? 그렇죠. 아무래도 파운드리를 하려면 일단 TSMC부터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칩을 뭐 7나노, 8나노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적어도 4나노나 아니면 2나노 이런 걸 검토를 할 텐데 그런 선단 공정은 일단 TSMC 먼저 검토를 하고 TSMC가 분명히 지금 팹이 없을 거예요. 네. 스페이스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모자라는 거는 삼성 파운드리 가서 해달라. 여기에 꺽꺽꺽 채우고 네네. 그 다음에 남는 게 있네. 너네가 좀 일 좀 해라.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낙수 효과. 네. 하지만 그래도 수요가 있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것만 주워 먹어도 그러니까 뭐 주워 먹는다 그래서 좀 그렇지만 네. 그것만 해도 대박입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그 7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을 할 수 있는 파운드리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물론 이제 인텔도 있는데 인텔은 사실 그 외부 파운드리에 이걸 안정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칩은 많이 해봤는데 네. 이제 외부 칩을 많이 이렇게 파운드리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자기들이. 그리고 지금 뭐 재무 상태나 인력들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아하. 근데 그러면은 이 입국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대만은 되게 조용히 방문했다가 우리나라는 짠 내가 왔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거는 딱히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협력을 여러 그 분야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메모리 조달 받는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뭐 대통령 만나가지고 할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네. 지금 원래 100조 이야기했다가 150조 지금 맞아요.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좀 밀어준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다가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거기에 뭐 네트워크 인프라 해야 되고 전력 쪽도 해야 되고 자, 그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눈치를 봐준다. 그게 아니라 이제 단순히 반도체를 넘어서 모든 그 대한민국 산업하고 다 직결이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중공업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네, 중공업,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이게 대만은 그냥 딱 그 파운드리만 협력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산업 전반을 다 협력을 하는 거예요. 하긴 이 계약 얘기 나왔을 때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언급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SGS도 언급되고 맞습니다. 삼성물산도 뭐 이렇게 플로팅하는 거 같이 맞습니다. 있는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아하 저희는 파운드리 외에 얻어낼 게 부수적으로 더 좀 있는 나라인 거군요.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샘 올트먼 입장에서는 AI가 이제 결국 그 AX잖아요. AI가 결국 이제 모든 산업 영역에 생활에 적용이 될 건데 거기서 한국만한 테스트 베드가 있을까? 이 좁은 나라에 그럼요. 이것저것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산업이 많고 주력 산업이 많고 그리고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수용도가 높고 네 그리고 이제 민도라고 하죠. 네 사람들 수준도 높고 지금 오픈 AI 그 챗GPT 유료 세계 1등이 한국이에요. 오 진짜요? 네. 하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안 쓰는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하. 근데 그러면 연결해가지고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게 HBM 시장 안에서 사실 메모리 3사라고 하면은 이 중에 두 개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일 정도로 저희 나라가 갖고 있는 입지가 좀 그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처음에 빠밤 하고 나올 때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좀 받을 수 있는 수혜라던가 낙수 효과 같은 거는 미리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 이제 스타게이트 나왔을 때는 저건 이제 미국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뭐 그나마 수혜 보는 거는 메모리, HBM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이제 글로벌 확장판으로 이제 확장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미국 빅테크들하고 기술 교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소버레인 AI 인프라를 깔 건데 네. 다른 점은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네. 삼성 SD. 그렇죠. 물산.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한국전을 크게 했는데 총 만들 기술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전쟁에서 막 총 주워서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전 있을 때 이제 미국 그 요청으로 파병 갔을 때도 네. 우리가 무기가 없으니까 이제 미군들이 주는 무기 몰래 이렇게 꽁쳐오고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 방산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처음에 기술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소총 만들 기술도 없는데. 네. 그럼 일단 기술 지원 받아서 협력을 같이 하는 거죠.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같이 하면서 기술을 배우죠. 우리 것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늘려버리고. 그럼요. 그래서 오. 이제는 잠수함도 만들고 이제는 전투기도 만드는 국가가 된 거죠. 오. AI도 똑같죠. 지금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기술이 미흡하죠. 네. 근데 같이 계속해서 협력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 똑똑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습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또 거기서 이렇게 맞습니다. 슬그머니 또 이렇게 그렇죠.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인프라를 까는 기술들을 많이 배워서 이제 우리가 몽골에다가 우리 신도시 수출하듯이 AI 인프라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부수적인 이득을 본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할 텐데 요거부터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오프닝을 짠 열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와방 오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언급된 다른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단은 삼성이 더 많단 말이에요. 삼성 SDS, 삼성물산 언급된 것처럼 정말 많은데 주가 자체를 보면 하이닉스가 10%가 올라가요. 그럼 이런 이슈로는 삼성전자가 누릴 수 있는 낙수 효과가 더 클까요? 아니면 하이닉스가 누릴 효과가 더 클까요? 종횡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뎁스로 보면 하이닉스는 이제 커스텀 메모리, 주문형 메모리를 할 수 있는 세계 최고 회사이기 때문에 네. 당장 뭐 이렇게 수혜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HBM뿐만 아니라 이제 소캠 같은 앞으로 나오는 커스텀 메모리 쪽에서 더 이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당장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훨씬 많겠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뭐 중공업부터 시작해서 SI 뭐 다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는 기회는 더 많을 수 있죠. 삼성전자. 근데 기회는 열려 있다. 맞습니다. 근데 당장 뭔가 이제 그 캐시플로우를 뭔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좀 더 압도적이다. 네. 그래서 시장은 일단 당장 급한 거 먼저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닉스가 좀 더 세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이 조금 더 강하다.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삼성 SDS부터 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까지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크게 넓혀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낙수 효과로? 일단 이제 메모리는 당연히 납품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그룹 차원에서 큰 수혜를 보려면 일단 파운드리를 잡아야 돼요. 파운드리를 잡아서 이제 단순히 전공정, 뭐 2나노, 3나노 하는 걸 넘어서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러니까 TSMC 코어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가져간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짓고,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센터라는 게 특수 용도 건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뭐 아파트 짓고 뭐 이런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또 경험, 노하우를 또 오픈 AI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또 역량들, 설계나 뭐 조달이나 시공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은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플로팅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다에다가 이제 그 냉각이나 아니면 어떤 스페이스가 없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하는 기술이라 그러면 그런 것도 굉장히 앞으로 나중에 해외에다 많이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기대할 만한 거죠. 자체적인 기술을 또 이렇게 원활하게 빡빡빡 늘려가지고 다른 애도 또 팔고. 맞아요. 그러면 정말 캐파가 더 커질 거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살짝 다른 섹터가 좀 생각이 나는 게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국외에 있는 모멘텀은 정말 세잖아요. 인프라 돌려야 된다, 에너지 그렇죠. 필요하다 하는데 국내 모멘텀은 조금 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막 주가가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이랬는데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면 이번에 이런 해외 대형 호재도 터지고
대통령실도 막 만난다, 밀어준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럼 계속 꽃길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가 주의해야 될 리스크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 잠재적인 리스크는 중국의 어떤 부상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부상. 네. 오,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 지금 CXMT나 YMTC 같은 메모리 회사들이 자기네들끼리 힘을 합쳐서 어쨌든 뭔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HBM이라든지 아니면 DDR5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뭔가 진입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이 뭔가 미흡하다 보니까 이게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하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요구되는 퀄리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그 기술 장벽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언젠가 또 극복하고 들어오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급 면에서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죠. 지금은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폭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급이 여기서 중국이 들어와서 공급이 늘어버리면 풀어버리면 가격이 또 아. 떨어지는 그게 딱 작년 하반기 DDR4 공급 폭탄 아. 네. 딱 그 스토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아, 그래요? 내년 네. 상반기까지는 그냥 꽃길일 거다라고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는. 뭐 주식 시장에 꽃길이라는 건 없어요. 항상 뭐 올라가는 건 없죠. 네. 네. 그런 거 있으면 뭐 전재산 몰빵해야지. 근데 그런 건 없고 항상 리스크는 있죠. 근데 잠재적인 리스크는 있는데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위험 자산이고 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많이 보이고 하방은 뭔가 탄탄해 보인다 그러면 자 그럴 때 베팅 못 한다 그러면 이제 주식하면 안 되죠. 간 큰 사람들만. 아니죠. 간이 크지 않아도 지금 같은 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매번 벌려고 하면 안 되고요. 자기 패턴, 자기 스타일의 시장이 올 때 가차없이 벌어야 되는데 반도체, 특히나 테크 어떤 매니아들, 네. 우리 아이템을 주로 찾는 분들은 아마 그런 네.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번 턴에서 많이 버셔야 됩니다. 네. 기회를 잡자. 네. 아하. 그러면 오늘 이렇게 스타게이트 이슈까지도 다뤄봤고 촬영일 기준으로는 폭등하고 있는 우리 두 기둥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안에서 좀 수혜주라던가 이 종목은 꼭 주목해야 한다라고 대표님이 보시는 종목이 또 있어요? 새로운 정답이 없어요.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가는 주식들, 특히나 지금 대형주들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연말까지는 업사이드 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급이 액티브 쪽 수급보다는 패시브 수급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패시브 수급이라는 거는 이제 큰 펀드들 들어오는 거거든요. 수동적으로 사게 되는 맞습니다. 자금들이요? 지수 인덱스에 맞게 이제 사는 네.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자 그런 자금들 큰 자금 들어오면요. 뭐 연기금이라든지 그런 자금 들어오면 일단 시총 큰 거부터 사요. 그러니까 대형주 랠리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연말까지도 네. 랠리를 생각해 볼 만하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 포트에서 일단 대형주 비중 가져가고 거기서 이제 소부장 비중을 일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략까지 함께 아이템을 통해서 꼼꼼하게 한번 짜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아이템은 스타게이트로 마무리를 했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기분 좋은 상승으로 한번 오프닝을 열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정말 기분 좋게 웃으면서 오늘 같은 초비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명절 기간에도 우리 영상 나가죠. 그럼요. 명절 네네. 기간에도 나가죠. 네. 명절 기간에도 아이템은 업로드가 되니까요. 꼭꼭 주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또 가시는 길, 오시는 길 운전 정말 조심하시고요. 대표님도 운전 조심하세요. 네. 저도 안전운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일들만 넘치는 한가위 보내시기 바랄게요. 저희 아이템은 매주 돌아오니까요. 저희 영상 업로드 꼭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아이템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